인천남중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빵쌤이 1년 만에 올리는 국어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의 첫 국어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영상이 도대체 언제 올라오냐, 영상을 찍어주기는 하는 거냐 라고 선생님을 닥달했던 많은 친구들의 염원을 모아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지금은 11시 1학년 일반 빈 교실에서 선생님이 혼자 영상을 찍는 만큼 선생님이 이 영상에 투자하는 시간과 가치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함께 학습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복습을 도와줄 부분은 우리 1학기 때 학습했던 언어의 세계, 그 중에서 언어의 본질과 품사 부분인데요. 먼저 언어의 본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국어책과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물론 1학기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알차게 만드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유튜브를 켜놓고 게임을 돌리고 있다든지 유튜브를 켜놓고 뭐 디스코드로 이 영상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러면 집중이 되지 않겠죠? 오로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값진 시간을 투자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이 영상은 순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영상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캡처해서 다른 곳에 올리는 행위들은 선생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교과서 필기도구 준비해서 지금부터 언어의 본질 정복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다 보면 술술 대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3단원, 언어의 세계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선생님이 1학기 교과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중1에서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도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언어의 세계 중에서 첫 번째 언어의 본질입니다. 자, 빵쌤과 국어 공부를 했던 1반부터 6반 친구들 선생님이 3월부터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단원 이름에서 학습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찾고 그걸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자, 대단원 제목, 소단원 제목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목, 바로 언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어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바로 잡고 이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언어만큼 중요한 단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단어 하나 있죠? 소단원 제목에 나와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어가 무엇인지 또 본질은 무슨 뜻인지 정리하고 이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이지만 학습 목표 한번 점검해야겠죠? 자,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계속 나오는 단어, 언어, 본질 어떤 뜻인지 개념 정리하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방금 얘기했죠? 두 가지 단어 뭘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본질입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본질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건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는 반에는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의 본질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란 뜻인데요. 절대 이런 단어를 달달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교사의 본질을 지키려면 선생님은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럼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본질을 지키려면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본질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학교의 본질은 학습이잖아요. 물론 지식적인 것도 배우지만 예의도 배워야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심리적인 면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학교의 본질에 맞게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시험 기간은 시험의 본질에 맞는 삶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학기 교과서 준비되셨죠? 페이지는 126쪽부터 137쪽까지인데요. 교과서 없이 그냥 덜렁덜렁 앉아있는 친구들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애정하는 펭수를 통해서 눈치 챙기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교과서 보고 영상 보면서 대답하다 보면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과서 챙기시고요. 눈치도 챙기시고요. 지금부터 같이 하나씩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아까 중요한 단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언어가 무엇인지 배워야겠죠? 선생님이 이거 수업했을 때 언어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똘똘한 친구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훌륭한 답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 맞는데요. 지금 배우는 언어라는 개념은 조금 더 문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언어란 무엇일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힌트를 드릴게요. 이 기호 기억날까요? 아,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거구나 라고 우리 정리했었거든요. 기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또는 의미와 그리고 기호, 다른 말로 형식, 말소리 등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었죠. 다시 정리하면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표현하는 무엇으로? 형식 또는 말소리 또는 문자 기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합된 것이 언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갑니다. 자, 언어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다? 의미 또는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 말소리, 형식의 결합이다 라고 방금 정리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만 달달 외우면 국어는 잘할 수 없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언어의 개념 위에 한번 점검하시고요. 자, 혹시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칠판이 어둡고 사진의 주인공도 어두워서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하얀색 흰자, 그다음 까만색 영롱한 눈이 귀여운 지금 화면 속에 이 친구 네, 선생님의 룸메이트이자 선생님의 반려견인 방글입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언어의 개념을 정리했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 방글이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없죠. 선생님이 방글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보통 이런 사진을 보면 강아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있는 표현은 표기, 글로 쓸 때 여기 지금 괄호로 연결된 것은 발음을 나타낸 거죠. 그럼 여러분 강아지라고 하는 이 형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물론 사전에 나오는 강아지의 뜻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아지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인지 머릿속에 대충 그려낼 수 있죠. 근데 우리 학습할 때 이 강아지의 뜻 선생님이 소개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외워서 말했던 친구들 많았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 떠올려 보세요. 자, 강아지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객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의 새끼이다. 이때 포유동물은 젖을 먹는 또 알이 아닌 새끼를 낳아 키우는 종류를 얘기하죠. 그래서 강아지라는 것은 객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의 새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강아지의 뜻을 외워야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담고 있고 내용 또는 의미와 그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 또는 기호 또는 말소리 또는 문자 기호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볼 건데요. 앞에 있는 이 강아지라는 표현은 문자로 썼을 때 자, 괄호로 나타낸 것은 음성, 말소리를 뜻하죠. 근데 보통 국어에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 의미와 말소리 또는 내용과 기호 또는 의미와 형식의 결합이다. 이 큰 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제 화면을 보지 말고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천천히 떠듬떠듬 대답해도 됩니다. 스스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언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자, 가장 꼭 담고 있어야 하는 거 의미. 의미가 전달돼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럼 그 의미와 내용을 무엇에 담아서? 기호 또는 형식 또는 말소리 등에 담아서 나타내는 것을 언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언어의 정의 머릿속에 이해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주절주절 이야기해보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잘 따라온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 개념이 팍 박혔을 겁니다. 자,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에는요, 언어의 본질을 4가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자의성. 두 번째, 언어의 사회성. 순간 생각이 안 났어요. 세 번째, 언어의 역사성. 네 번째, 언어의 창조성인데요. 자, 빵쌤은 한 가지를 더 먼저 가르쳤습니다. 화면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이죠. 언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 내용을 담고 있는 기호이다. 그래서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하는 본질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의성부터 창조성까지 학습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다면 이미 하나, 언어의 기호성은 머릿속에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자의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4쪽 펼치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활용했으니까요. 교과서 시간 될 때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자, 134쪽 하단에 보시면 귀여운 강아지 사진 보이죠? 그리고 강아지를 나타내는 여러 언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고? 퍼피, 한국어로는 강아지, 중국어 샤오버우, 그 다음 스웨덴어 어렵죠? 훈두발프라는 말로, 말소리로, 형식으로, 기호로 강아지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우리 앞서 살펴봤던 강아지, 객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라고 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내용,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내용, 의미를 담고 있는 걸 표현하는 여러 가지 기호가 영어로는 퍼피, 한국어로는 강아지, 중국어로는 샤오버우, 스웨덴어로는 훈두발프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의성을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럼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어떤가요? 기억나는 단어 있을 겁니다. 어려웠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어떻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 필연적이지 않다. 여러분 그럼 필연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필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즉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연결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의적이다.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자의적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묶일 필요는 없고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객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의 새끼라는 의미를 반드시 퍼피라는 형식에 담아야 될까요?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강아지라는 표현은 없을 겁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퍼피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를 꼭 퍼피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고? 강아지, 중국어로는 샤오버우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연결될 필요는 없다. 다른 말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을 빵쌤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방현재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모닝빵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닝빵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나중에 두 번째 본질에서 살펴볼 거니까 킵해 두시고 계속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묶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 객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의 새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어떻기 때문에? 자의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힘줘서 강조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 더 힘줘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볼 건데요. 이번에 예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교과서 127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나비를 나타내는 여러 언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비를 검색해보면 나비에 맞는 사전적인 의미가 나오겠죠? 근데 그 나비를 한국에서는 나비라는 기호에 담아내고 중국어로는 후대라고 하는 기호에 담아낸대요. 일본에서는 나비를 조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거. 자, 의미와 기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두 번째, 그래서 단어의 내용을 나타내는 기호가 언어마다 다르다. 자, 다시 문제 바꿔서 설명합니다. 단어의 내용을 나타내는 기호가 언어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언어의 자의성 때문이다. 그럼 언어의 자의성은 뭐죠?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적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호가 언어마다 다른 이유,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본질 때문이죠.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다. 우리 이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공부했고요. 그렇지만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꼭 그렇게 연결될 필요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자의적이다. 예를 들면 강아지를 나타내는 말이 나라마다 다르고 나비를 나타내는 말이 나라마다 다른, 같은 나라 안에서는요, 똑같은 단어도 지역 방언에 따라서, 사투리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 때문이다 라는 걸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필연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자의적이다. 무엇이?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다음 본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어의 자의성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두 번째 언어의 본질, 바로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자, 사회성 하면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 있어야 하는데요. 선생님 동작 힌트 갑니다. 언어의 사회성 하면 반드시 뭘 떠올리죠? 약속. 그렇죠. 어떤 약속? 사회적 약속. 무엇이 사회적 약속이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머릿속에 정리된 친구들은요, 다음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남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앞으로 빵쌤을 모닝빵으로 부르겠어. 자, 이 남규가 어떤 남규인지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뭐 남규를 아는 친구들은 하하 웃을 것이고 남규를 모르는 친구들은 누군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남규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모닝빵은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모닝빵에 국어를 가르치다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이러실 수 있죠? 지금 남규와 엄마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남규가 빵쌤을 모닝빵으로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꾼 걸 원래의 의미를 모르는 어머니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어의 사회성 여기서 출발하죠. 언어에서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자의적이지만 중요한 건 뒷부분이요.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즉, 언어는 자의적이지만 같은 사회 내에서,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회 내에서는 반드시 뭘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떤 약속? 사회적 약속.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남규와 어머니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럼 여러분, 자의성에서 사회성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는 자의적이지만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회 내에서는 반드시 뭘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즉, 예를 들면 요거 리모컨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를 조절하는 블루투스 리모컨인데요. 잘 안 보이겠지만 리모컨입니다. 자, 우리는 이 뭔가를 조정하는 이 기계를 리모컨이라고 부르기로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마이크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요.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회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의미나 형식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즉,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자의적이지만 자, 같은 사회 내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부르기로 한 사회적 약속은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여러분, 사회성과 관련된 교과서 문제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3반의 윤우를 닮았던 만화 주인공이 수박을 사러 가서 난 앞으로 수박을 목미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해서 사장님을 혼란하게 했던 그 그림이 있었는데요. 자, 수박을 목미라고 불러도 되지요. 왜냐하면 수박을 반드시 수박이라고 불러야 할 필요는 없는 자의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회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만화 주인공의 행동은 잘못됐죠. 왜? 수박을 목미라고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문제 풀어봤던 것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자, 다음 세 번째 언어의 역사성 향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거 여러분 2학년 때 배울 거고요.
또 우리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죠. 무엇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2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의 흐름. 선생님 손동작 이렇게 했었죠. 시간의 흐름. 그럼 언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번째 키워드 변한다. 두 번째 변한다. 즉 언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외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변하지? 라는 걸 생각하셔야겠죠? 자, 어떤 변화 양상을 보였는지 3가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시선이 왔다 갔다 하죠? 앞에서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는 빔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있고요. 솔직히 하소연을 하자면요. 원래 쓰던 핀마이크가 옛날 버전이더라고요. 이렇게 C타입이 아니라 꼽는 거라 지금 핸드폰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하고 임시방편으로 선생님 수업 때 사용하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을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이크 여기 또 떨어질까봐 신경 쓰느라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전문 유튜버가 아니니까요. 자,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변한대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3가지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외워서는 안 되고요. 예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 양상을 보였었냐면 첫 번째,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기면 당연히 그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로운 개념이 뭔가 생겨났을 때 그걸 표현하는 언어도 생겨난다. 첫 번째 키워드 새로 생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예가 있었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었던 예들, 선생님이 알려줬던 예들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빨리 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무언가가 생긴다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우리 1번에서는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그걸 나타내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이번에 원래 있던 사물이나 개념이 없어지면 그걸 부르던 이름도 사라지겠네요. 두 번째 변화 유형은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즉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들, 우리 수업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떠오르시죠? 안 떠오르면 책 보세요. 그 다음 3번째,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3번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전문법, 중세국어랑 관련해서 이 부분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원래 있던 뜻이나 원래 있던 말소리가 다른 것들로 변하기도 하는구나. 자, 여러분, 언어의 역사성 뭐라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변한다고요?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다른 뜻으로, 다른 의미로, 다른 말소리로 바뀌기도 한다고요. 우리 이런 언어의 본질을 뭐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 그럼 이제 예를 살펴보러 가야겠죠? 자, 1학기 교과서 135쪽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문제집 절대 보지 않습니다. 교과서, 그리고 수업 때 나간 학습지, 물론 이 부분에서는 학습지가 없었죠. 그럼 교과서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135쪽 펼치시고요. 예,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계속 나오는 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언어의 역사성이었고요. 첫 번째 유형, 우리 아까 뭐였죠? 새로 생겨난다. 자, 첫 번째, 누리꾼. 누리꾼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도 누리꾼이고 선생님들도 누리꾼이 될 수 있겠죠. 인터넷이 보급되며 생겨났다.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인터넷을 누렸던 세대일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생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전엔 인터넷의 개념이 없겠죠. 그럼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겠죠. 그럴 때는 누리꾼이라는 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컴퓨터 등이 생기면서 누리꾼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생겨났죠. 자, 그럼 얘도 어떤 예에 들어갈 수 있다? 언어의 역사성, 그 중에서도 새로 생겨난 예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마 길이가 길지 않은 영상일 텐데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선생님이 수차례 NG를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으이구 스스로 자책하면서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찍었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안다면 잘 봐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뿌리라고 부르는 것을 조선시대에는 불휘라고 불렀대요. 그럼 여러분, 조선시대의 불휘와 지금의 뿌리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변화한 얘기죠. 우리 첫 번째는 생겨난 예, 두 번째는 말소리가 바뀐 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방갓은 예전에 밖에 나갈 때 쓰던 큰 갓을 이르는 말인데 교과서에 방갓 그림 있었거든요. 사극 같은 데 보면 머리에 이렇게 쓰는 원뿔형 모양의 큰 모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방갓이라는 말 국어 시간에 배우기 전에 써본 친구 있나요? 없죠? 보호자님께도 여쭤보세요. 거의 없을 거고요. 선생님도 국어책에 나온 걸 설명하기 위해선 썼지만 일상생활에 쓴 적이 없습니다. 즉, 이걸 나타내는 이 물체도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 거겠죠? 자, 네 번째. 중세국어에서는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선생님이 많이 예로 들었고 강조했던 예입니다. 우리 중세국어에 나오는 예들을 이용해서 역사성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했었죠? 고등학교 때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어여쁘다 우리 기억나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이 부분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가엾게 불쌍하게 여겨 이런 뜻인데요. 지금은 어여쁘다라는 말이 있지만 무엇이 바뀌었다?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여쁘다가 불쌍하다가 아니고요. 예쁘다라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어여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지금의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친구 보고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어여쁘다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수업할 때는 많이 했지만 네, 지금은 어여쁘다, 예쁘다라는 의미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공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 건데요. 언어의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변하는데요. 무엇이 변하기도 하고 말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지금 선생님이 판서하는 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말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언어가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변하는 걸 우리 묶어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제 끝을 향해서 갑니다.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까지 쉼없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접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모든 댓글을 다 일일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어필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의성과 역사성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의성이 뭐라고 했죠?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필연적이라면 꼭 그래야만 한다면 변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언어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가 나라마다 다른 것, 그 다음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언어의 자율성과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언어는 자의적이지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 창조. 우리 창조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있을까요? 만들어낸다. 예술작품 이런 거 생각나죠?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은요, 교과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많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선생님이 콕 집어서 계속 강조했던 거 어떤 단어였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이 단어 하나 강조했었거든. 첫 번째, 무수히. 자, 무수히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단어도 만들 수 있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중학생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선생님이 1학년 1반의 1번부터 6반의 끝번호 친구까지 다 얘기해 보라고 하면 아마 똑같은 문장은 많이 나오지 않을걸요? 그만큼 100개가 넘는 문장을 우리 모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인데요. 선생님은 3개만 만들어 왔습니다. 나는 중학생이다. 여러분 중학생이죠? 기습 질문. 자, 이때 이다는 품사가 뭐다? 서술격 조사. 그렇죠. 바로 대답한 친구들은 환호성 지르시고 기억이 안 났던 친구들은 이제 품사를 공부하자 스스로 토닥토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학생이란 단어를 이용해서요.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중학생이다라는 문장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정말 바쁜 중학생으로서의 삶. 공감하시나요? 네, 중학생이라는 단어로 또 이런 문장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축제를 소년시대 친구들과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은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멋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꼭 소년시대뿐만 아니라 은율탈춤 참여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3반 친구들이 멋지게 공연 준비했던 것도 그렇고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정말 바쁜 중학생으로서의 삶이라는 문장도 만들었고요. 이거 봐요. 마이크 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세 번째. 중학생이 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10월 말에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의 중학교 1학년 끝나갑니다. 우리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문장 하나하나 외울 필요 전혀 없죠? 우리는 뭘 정리하면 된다? 중학생이란 단어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럼 우리 문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어도 만들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빵이란 단어를 통해서 모닝빵, 야채빵, 빵집, 빵가게 단어를 무수히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언어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구나. 언어의 창조성이다 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4가지 언어의 본질 솔직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5개예요 라고 바로잡고 싶겠죠? 언어의 기호성부터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까지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학습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고 물어보는 말에 대답했다면요. 이 부분 시험 문제 보면서 반갑다고 박수치게 될 겁니다.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영상 보고 계속 복습하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언어의 본질을 학습했습니다. 복습해 볼 건데요. 선생님은 핵심만 원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애정하는 펭수인데요.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거 언어가 무엇인지. 자, 여러분 언어란? 대답하셨나요? 네, 언어란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다. 또는 의미와 기호의 결합이다. 또는 내용과 말소리의 결합이다. 뭘로 바꿨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언어의 자의성이란? 이거 좀 오래 기다릴게요. 대답하고 있나요? 선생님 혼자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언어의 자의성이란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자의적이다. 예를 들어보세요. 강아지를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 영어로는 퍼피, 중국어로는 샤오거우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또 나비를 우리는 나비,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후게,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조라고 불렀던 게 있죠. 다양한 예들을 입 밖으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언어의 사회성이란? 근데 여기서 자의성부터 출발해 주길 바라요. 자, 대답해 볼까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언어의 내용과 형식은 자의적이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무엇을 지키자?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내용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언어의 역사성이랑 몸동작 나와야겠죠? 선생님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시면서. 자, 언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어떻게 변하죠?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의미나 말소리가 변한다. 자, 이것만 외우시면 하수, 교과서에 있었던 예들을 반드시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언어의 창조성이란 만들어낸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내요? 무수히 많이.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마지막 끝판왕 문제 있었습니다. 교과서 137쪽이고요. 빨리 펼치세요. 137쪽. 누가 나와요? 네, 닉이 나옵니다.
이 글 기억나실까요? 자, 짧은 글이고요. 프린트를 주세요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인데요. 언어의 본질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작품입니다. 요거랑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작품이 많이 인용되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 언어의 본질 싹 정리할 겁니다. 자, 내용을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내용이 기억 안 나면 멈추시고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영상 정지하시고 내용 쭉 읽으시고 다시 영상 재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모든 부분에 다 밑줄 치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 혹시 기억날까요? 이 부분. 닉은 동요 테이프와 녹음기를 들고 엄마, 아빠, 형에게 가서 노래를 틀어줄 때까지 테이프와 녹음기를 탁탁 부딪히면서 과갈라, 과갈라, 과갈라 하고 말하곤 했다. 과갈라가 무슨 뜻인지 아랫부분에 나오죠? 자, 3년 동안 닉이 과갈라, 과갈라라고 할 때마다 가족들은 이게 바로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는 뜻을 이해하게 되죠. 왜? 가족들이니까요. 그런데 닉이 유치원에 갑니다. 그럼 상황이 달라지겠죠? 닉은 깨닫게 돼요. 과갈라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음악이라고 해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언어의 본질이 쫙쫙쫙 나올 건데요. 첫 번째 줄부터요. 자, 닉은 동요 테이프를 들고 가서 가족들에게 과갈라, 과갈라, 과갈라라고 했다. 근데 이 과갈라가 닉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 음악. 그럼 닉은 음악을 뜻하는 말소리를 과갈라라고 새롭게 갖다 붙였죠. 왜?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언어의 본질 첫 번째 그렇죠. 음악을 꼭 음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과갈라라고 불렀잖아요. 첫 번째 바로 언어의 자의성. 자의성 엿볼 수 있고요. 자의성. 일단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과갈라라는 말이 원래 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과갈라라는 말은 닉이 만들어낸 말이네요.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두 번째 특징, 언어를 만들어냈으니까 언어의 본질 중에서 언어의 그렇죠. 창조성 엿볼 수 있습니다. 창조성 엿볼 수 있고요. 자, 가로친 부분 보면요. 여기는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과연 과갈라라는 걸 언어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자. 선생님은 간단히 넘어갔었는데요. 가족들에게는 과갈라가 언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죠. 왜? 가족들은 3년 이상 동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뜻인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언어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 근데 이번에 닉이 깨달았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려면 음악이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과갈라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언어의 본질?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음악은 음악이라고 부르자. 사회적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세 번째 언어의 본질 뭘 엿볼 수 있다? 언어의 사회성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문에서는요. 언어의 본질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의성, 두 번째 창조성,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성입니다. 하나 안 나온 게 아쉽죠? 언어의 역사성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역사성이 뭔지 머릿속으로 주절주절 한번 읊조려 보면서 최종 내용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교실에는 지금 보일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한 문장이라고 늘 소개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원형의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요. 우리 1반부터 6반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 영상을 열심히 본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나는 공부 못해. 나는 국어 포기했어. 그런 마음으로 국어에 임하면 당연히 국어 성적 좋게 나올 수 없죠. 나는 잘 못하지만 나는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지금 영상 보면서 계속 대답하고 댓글도 달고 복습한 친구들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습을 꼭 이룰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에 펼쳐진 미래를 밝게 바라보면서 내 복습 영상 하나 마친 여러분들 칭찬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영상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안녕!